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염병은 저항력 저하병입니다. 전염병은 병원체가 내 몸에 침입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 이게 이제 전염병인데요. 전염병의 다른 말은 병원체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체 이름을 따서 전염병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병원체는 크게 네 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러스, 두 번째가 세균, 세 번째가 진균, 네 번째가 기생충입니다.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 코로나 이런 등등이고요. 세균은 콜레라, 매독, 결핵 등이 세균입니다. 진균은요, 무좀, 백선 등을 일으키고요. 기생충은 회충, 요충, 말라리아 등이 기생충입니다. 이러한 병원체는요, 몇 가지 경로를 따라서 전염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두 번째가 물과 음식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세 번째가 매개체, 모기, 파리 또는 진드기 등을 통해서 또 전염이 되고요. 네 번째,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오염된 주사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 접촉입니다. 성병이 대부분이 그렇죠. 이런 이제 전염병이요, 과거에는 병원체 병이었습니다. 병원체 병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걸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병원체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을 이제 병원체 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몸에 들어왔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몸에 들어와서 병이 되는 그 비율, 이걸 갖다가 발병률이라고 하고요. 또 병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죽는데 그 비율을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염병, 가장 큰 거는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균이 패스트균이라는 세균이 흑사병을 일으키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발병률이 70 내지 100%였고요. 치명률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40에서 100%였습니다. 굉장히 높았죠. 거의 다 죽는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세균에 듣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10 내지 20%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증호흡기 증후군이 나는 병인데요. 발병률이 20%였고요. 치명률이 10%였습니다. 10%만 해도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저도 걸렸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발병률은 마찬가지로 20%였는데요. 사망률은 초기입니다. 초기의 사망률은 2 내지 3%였습니다. 이렇게 병원체가 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염병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소독을 하고요. 거리 두기를 하고요. 아예 격리를 합니다. 그러거나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손 씻기를 갖다가 열심히 하죠. 두 번째가 집단 예방접종을 합니다. 집단 예방접종은요, 아까 소독은요, 사람이 없는 곳에 그 병원체를 갖다가 죽이겠다. 이게 소독이고요. 집단 예방접종은 사람이 그 병원체를 갖고 있는 거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집단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면은 병원체가 내 몸에 있지 않게 만들거든요. 들어와도 죽게 하거나. 그래서 병원체를 죽이는 것에는 이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코로나 시기 때는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게 과거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병원체 병이라기보다는 저항력 저하병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걸렸다고 하더라도 발병률이 훨씬 낮습니다. 가장 흔한 병, 감기, 독감, 또 코로나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20% 이하고요. 또 세균 중 콜레라도요 20% 이하, 결핵도요 10% 이하입니다. 즉 거의 80% 걸린다고 하더라도 80% 내지 대부분이 되겠죠. 80 내지 90%는요 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걸리더라도요 치명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가 2 내지 3%라 그랬잖아요. 초기에. 지금은 0.05% 이하입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도요. 초기에는 만약에 대유행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독감도. 그때는 2 내지 3%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0.1% 미만이죠. 병원체를요, 이제는 더 이상은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다 공기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공기에도 공기가 있는데요. 이 공기에는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세균 100마리, 바이러스 100마리가 항상 있습니다. 1cc에. 네, 요만한 공간에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피부에는요, 정말 엄청 많습니다. 피부의 1제곱센치, 뭐 요만큼 정도 되는 피부에는요, 세균이 100만 마리, 그리고 바이러스는 피부에는 이제 세균만큼 많이 살지 않습니다. 수천에서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한번 볼까요? 바닷물 2cc 요만큼에는요, 정말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는데 각각 100만 개의 세균 그리고 1000만 개의 바이러스가 요 2cc 내에 존재를 합니다. 네, 세균 바이러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감기 바이러스 사람 있는 곳에는 항상 있습니다. 네, 사람이 정말 없다. 어떤 데가 있을까요? 사람이 가지 않은 황무지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뭐 아주 사람이 등정하지 않은 고산지대라든지 아니면 남극, 네, 이런 데나 감기 바이러스가 없지 사람이 발길이 간 곳에는 반드시 감기 바이러스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병원체, 다 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누가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릴까요? 네, 이거는요, 결국은 이제 병원체하고 나와의 싸움이 되겠죠. 병원체가 얼마나 세냐, 이것을 병원체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원체가 침입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오냐, 그리고 병원체 자체가 얼마나 빨리 내 몸에서 증식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병원체 독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힘은요, 이걸 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면역력 그리고 대응력입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체는 초기에는 이제 더 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병원체 자체는 약해집니다. 당시에는 처음 셌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저항력이 더 우리가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편이죠. 그때도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약한 사람, 보통, 그리고 강한 사람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병원체가 어떤 경우든 나보다 셉니다. 그러면 결과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체의 힘과 나의 저항력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무증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은 완치가 됩니다. 안 걸리거나 완치가 되는 거죠. 병원체는 말씀드린 대로 발생한 이후로 점점 약해지지만은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네, 우리가 저항력이 점점 저하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과거에는요, 우리가 못 먹어서 또는 몸이 허약해서가 주된 원인이었죠. 그래서 잘 먹고 어떻게 좀 허약하지 않게 하냐, 이게 이제 주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내 몸맘의 지나침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몸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 마음이 지나친데, 마음이 지나친 게 이제 마음이 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생각한다, 그리고 느낀다. 느낀다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감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고 이걸 생각 과다라고 합니다. 감정이 넘칩니다. 지나칩니다. 이걸 감정 과잉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많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고요. 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내가 힘들다. 이거에 대한 생각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 TV 많이 봅니다. 이게 전부 다 생각이거든요. 또 내가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이것도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생각 과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감정 과잉이 많습니다. 네, 싫어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화가 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전부 다 감정이죠. 이런 감정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과다 감정 과잉이 많아서 우리가 저항력과 대응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피하기입니다.
네, 자꾸 이 병원체가 무섭다고 피합니다. 병원체 때문에 아픈 게 두렵다고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걸리게 됩니다. 내가 피할수록 더 걸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애 때는요, 감기를 예를 든다면은 1년에 한 6회에서 9회 정도 걸립니다. 근데 더 많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요, 훨씬 줄어들거든요. 뭐 2, 3회, 1, 2회 이런 정도 걸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면역력이 세지는 건데 그 면역력은 감기 바이러스에 걸림으로 해서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걸리면은 이제 성인이 돼서 덜 걸린다는 거죠. 피하면은 더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치료받기입니다. 네, 치료라는 게 뭐냐면은 치료의 대부분은요, 낫기가 아닙니다. 안 아프게 하기거든요. 예, 감기 치료. 네, 감기를 빨리 치료하면 빨리 낫는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감기를 안 아프게 하니까 안 아픈 거를 안 아프니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안 아프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픔을 갖다가 못 견뎌해요. 예, 그래서 다음에 아플 때는 더 아파합니다. 더 많이 아파하고 조금만 아파도 정말 싫어하거나 못 참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저항력 저하의 원인을 아셨으니, 네, 그러면은 저항력 키우기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만 새로 훈련입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저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네, 첫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그리고 훈련하는 동안만 보통은 한 2주입니다. 2주 동안만 10% 줄여서 내 기력을 남기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각 줄이기, 스마트폰, TV 줄이기, 그리고 쉼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숙면을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민감한 분들은 둔감 훈련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 몸만 새로 훈련해서 기력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하지 않고 걸리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피할까 였는데 지금은 내가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뭐 다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예 걸리는 겁니다. 네, 걸려서 겪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치료받기가 아니고 이 아픔 겪기입니다. 네, 그래서 와라. 나는 한번 겪어보겠다라고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겪어보겠다고 할수록 실제로는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즉, 증상 대응력이 자꾸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다음에 또 걸리면은요, 훨씬 덜 아픕니다. 네, 전염병은요, 과거에는 병원체 병이었지만 지금은 저항력 저하병입니다. 무서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요, 맞서고 부딪히기를 통해서 저항력을 키워 보세요.